자, C# 언어를 배우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3강에서는 컨텐츠 제작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자, 보시면 보통 회사에서 콘텐츠 제작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걷게 되냐면 콘텐츠 제작할 때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제안 기획을 하게 돼요. 자, 기획자들이 제안 기획을 이렇게 먼저 한 PPT 한 3장에서 4장 정도로 제안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 OK 승인이 나게 되면 실제 프로젝트 킥오프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실제로 발주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게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느냐 아니면 기획적으로 제안 기획에서 나온 그 기획이 실제 그 재미나 이런 것들 성능들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의 시개발이라고 해요. 시개발 단계라고 해서 그 데모로 간단하게 빨리 만들어서 검증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시개발을 먼저 해놓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그 다음에 상용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제안기획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80%는 다 채택이 안 돼요. 채택이 안 되고요. 채택이 안 되고 프로젝트 이제 킥오프 단계에서도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도 여기서도 한 절반 이상, 여기서 한 70%는 저는 채택이 안 돼요. 자,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무리한 개발을 시도해서 그 프로젝트가 좀 이렇게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 시작 자체에서 어떤 그 기획자들이 제안 기획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거기서 좀 전체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실제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실제 시 개발을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이게 시장성이 있고 재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본 개발이 시작돼요. 그래서 본 개발이 되고, 알파 단계는 뭐냐면 그 개발이 총 다 하고 나서 알파 단계는 약간 이제 버그 좀 있거나 약간 조금만 미진한 상태, 상용하기 전에 약간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제 알파라고 하고요. 알파 상태에서 이제 그 버그도 잡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상용화 바로 직전 단계가 이제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 때 보통 베타 서비스라고 해서 보통 가상용화에서 100% 상용화는 아니고 한번 일부 그 유저들을 통해서 재미를 한번 더 검증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상용화를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해서 보면 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겪는데, 자, 일단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러하고요. 과거에 어떻게 좀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사에 들어가면 자, 기획자가 먼저 기획을 하겠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고 쳤을 때 기획자가 처음에 막 기획서를 막 써요. 쓰고 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리소스 제작을 이제 그 아트한테 부탁을 하겠죠. 그럼 아트한테 그 기획서를 토대로 아트는 그걸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프로그램 요소가 있는 거는 프로그래머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기획자가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프로젝트라고 회사에서 그 킥오프 단계에서 3개월짜리 프로젝트라고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볼륨을 잡았어요. 그래서 자,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3개월 이후에 상용화하겠다라는 목표가 이렇게 잡혔어요. 자, 근데 이게 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옆에 뭐 약간 모양이 약간 깔때기 형태죠. 어떻게냐면 기획서를 먼저 다 만들어야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기획서를 먼저 작업을 하고 나서 아트, 그래픽 리소스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트가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이후에 전달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기획서가 늦어져서 한 뭐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됐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근데 그 기획서를 받은 아트가 또 리소스 제작할 때 바로 하루아침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 친구도 한 달이란 작업을 딱 소요를 했어요. 그럼 최종 프로그래머가 실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작업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아.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그래머는 이때 기획서 제작할 때랑 아트 제작할 때 프로그램은 뭐 어떤 일을 해요? 설계라는 명목하에 맨날 그 게임을 해요. 게임. 뭐 분석한다고 게임하고 놀고 있어요. 하다 보면 첫 2달은 여유 있게 행동을 하는데 마지막 한 달, 프로젝트 막바지 한 달 때 됐을 때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래머의 업무 과중이 생겨요. 마지막 한 달에. 자, 마지막 한 달에 자, 이렇게 업무가 한쪽으로 몰리게 돼요. 마지막 한 달에. 그런데 자, 최종 한 달째 구현하기도 바쁜데 기획자랑 아트가 수시로 수정 요구도 해요. 해서 보통 마지막 최종 프로그래머들은 매일 어떻게 돼요? 업무 과중만 때문에 매일 밤새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프로그래머들은 거의 맨날 밤샜어요. 거의 프로젝트 그 상용화 직전 단계에서는. 해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불과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했을 때도 거의 대부분 다 이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프로그래머들은 피곤에 쩔어 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가, 자, 좀 개선된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어때요? 같이 절차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각 파트별로 동시에 작업을 이루어진, 굉장히 이상적이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각자 한 달 이렇게 썼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기획자, 아트, 프로그래머가 3개월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렇게 동시에 보시면 처음부터 그냥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획자한테 저작 도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통 맵툴, 그다음에 스크립터라고 하는 저작 도구를 제작을 해서 서로 업무 간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자, 아트한테도 스프라이트 툴, 캐릭터 툴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작을 해줘요. 해서 제작해주면 프로그래머들은 여기에 나온 최종 결과물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아트도 캐릭터 툴로 제작된 캐릭터를 갖다가 프로그래머가 그냥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요거만 처리하게 되면 유연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좀 쉽게 여러분들 혹시 그 스타크래프트 해보셨나요?
스타크래프트 보시면 레프트 보면 캠페인 에디터라고 있어요. 캠페인 에디터. 자, 이게 뭔지 한번 좀 혹시 있나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인터넷에서 이게 좀 스타크래프트도 굉장히 좀 요새는 오래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스타크래프트 캠페인 에디터 부분 나오네요.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뭔지? 적당한 그림이 없네. 예, 이렇게 보면 하나의 어떤 저작 도구죠. 해서 디자이너는 이런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스프라이트 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따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그걸로 이렇게 그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저작 도구를 안 쓰게 되면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걸 다 제어를 스스로 다 컨트롤을 해야 되고 프로그래밍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 과중이 있는데 이렇게 저작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아트가 나중에 최종 결과물을 받았을 때 그냥 게임 엔진에서는 그냥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기획자한테는 요 이렇게 툴을 만들어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드는 캐릭터를 갖다가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 이 맵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저장된 그 데이터를 갖다가 프로그래머가 전달받아서 거기서 돌려주게 되면 유연하게 게임들이 이렇게 그냥 새로운 게임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게임을 만들 때도 굉장히 좀 활용도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 배치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시에 자 이렇게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그럼 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뭐 프로세스를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만들면 되게 편할 거잖아요. 되게 효율적이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보통 병렬 와벤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개발 프로세스. 병렬화된 자 개발 프로세스. 병렬화된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이렇게 병렬화된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작 도구를 제작해야 돼요. 저작 도구 제작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프로젝트에서 저작 도구를 개발하는데 한두 달 걸린다. 라고 하면 사실 좀 고민이 되겠죠. 왜냐면 되게 간단한 게임인데 굳이 저작 도구를 통해 가지고 만들면 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잖아요. 해서 보통은 간단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작 도구 없이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고 약간 무거운 게임 뭐 RPG나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는 저작 도구를 다 만들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다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자, 여기에도 그 저작 도구에 대한 그 비용이 들어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병렬화된 그 개발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자 한쪽으로 업무가 뭐 쏠리는 그런 것도 없고 결국 저작 도구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변경도 굉장히 쉬워요. 그때 왜냐면 그 기획자는 전체적인 어떤 저작 도구를 통해서 맵 전체를 다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트는 자기 그 아트 툴을 통해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다 컨트롤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나중에 최종 결과물만 그때 수정된 결과물만 프로그래머가 반영을 해주면 좀 퀄리티 상승이 당연히 있겠죠. 개발 기간도 단축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이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역시나 저작 도구에 대한 그 리스크는 있다. 비용이 발생을 한다.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이번엔 좀 직군을 한번 볼게요. 자, 게임이나 이런 콘텐츠 제작에서는 영화 제작이랑 같아요. 그래서 PD, PM, 디렉터라는 직군이 있고요. 자, 이 직군은 뭐냐면 영화로 그 얘기를 하면은 좀 그 감독 있죠? 감독. 영화 감독.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화 감독이 이제 P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렉터는 뭐냐면 뭐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디렉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술 감독, 이렇게 영화 감독 밑에 그 존재하는 어떤 그 서브 감독들 있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디렉터라고 하시면 되고, 그 디렉터라고 보통 불리고요. 그다음에 PM,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전체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각 팀 조율을 담당하는 직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PD, 디렉터, PM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요. 큰 회사로 가면 갈수록 이게 서로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눌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직군 중에 기획 파트가 있습니다. 뭐 기획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기획도 실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컨텐츠 기획자라고 실제 그 컨텐츠에 들어가는 어떤 그 내용물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기획자라고 해서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획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획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그냥 시스템 기획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큰 회사 가면은 이렇게 시나리오 기획자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 디자이너라고 그 밸런싱 위주,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 공격력이나 이런 것들을 몇으로 설정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맵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획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레벨 디자인 혹은 밸런스 디자인 그 기획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자, 기술 파트를 한번 볼게요. 자, 기술 파트는 크게 클라이언트 개발자랑 서버 개발자로 나눌 수 있는데, 자,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새 뭐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화면에 보이는 그 게임 화면 있죠? 그거를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서버 프로그램은 그 우리가 배틀넷 접속하잖아요. 그 배틀넷 관련된 그 안에서 서로 누구누가 매칭이 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하는 직군을 갖다 서버 프로그래머가 합니다.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도 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보통은 네트워크를 담당을 하고요,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보안. 요즘 최근에 이제 보안 같은 게 모바일 환경이 되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클럽 파트에서는 아까 저작 도구를 담당하는 툴 프로그래머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터라고 해서 그 대사 스크립트, 대사 같은 거 그 RPG 보면 많이 나오죠. 옆에서 뭐 캐릭터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선언하는 또 그 NPC 라고 해서 그 주인공이 아닌 남은 캐릭들이 나와서 뭔가 대사를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 따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는 스크립터 프로그래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UI라고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그 게임 창에 보면 이런 것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오버워치 한번 볼까요? 그냥 스타크래프트로 통일하죠. 계속 봤으니까 스타크래프트.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화면들 있죠. 여기 밑에 그 프로그램 그 사용자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이렇게 한 걸 이걸 UI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UI로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프로그램 하는 그 프로그래머를 UI 프로그래머가 해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큰 회사 가면은 이렇게 각 직군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친구가 이렇게 이것도 맡았다 저것도 맡았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아트 직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는 뭐 2D랑 3D가 있겠죠. 그래서 2D는 혹시 2D랑 3D 뭐 차이점 정도는 아시겠죠? 입체로 된 어떤 오브젝트를 표현할 때는 3D라고 하고 평면화된 그림, 그래서 그건 2D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도 배경을 디자인할 건지 아니면 자, 원화가 뭔지 보시면 스타크래프트 원화 한번 볼까요? 원화. 네, 이런 거 컨셉 처음에 이런 것들 다 원화 디자인이라고 해요. 자, 이런 거 실제 마린 맞죠? 마린인데 실제 원화로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하고 나서 원화를 보고 나서 보통 그 모델 3D 모델러는 3D로 작업을 하게 되고 2D는 그걸 갖다가 도트나 2D 이미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원화 디자인이 처음에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시나리오 기획에 맞춰서 원화가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델러는 3D에서 모델링, 아예 그냥 입체 3D 맥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이렇게 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직군을 나눌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TA 직군이라고 해서 기술과 아트를 겸비한 직군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냐면 좀 유니티 엔진을 좀 이따 다뤄보겠지만 유니티 엔진 같은 거를 쓰게 되면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아트 직군은 예전에 프로그램 기술 파트에 대해서 많은 분은 몰라도 되는데 지금은 유니티 엔진을 쓰게 되면 아트 직군에서도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그래픽 파트에서도 보통 기술적인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TA 파트라고 해서 테크니컬 아트 팀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요거 맡는 친구들이 좀 약간 연봉이 좀 높은 편이에요. 요새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됐죠? 자,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까 그 병렬 구조 형태 개발 프로세스를 타는 건데 이거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저작 도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최근에는 이 비용조차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컨텐츠 저작 도구가 이렇게 생겨났어요. 대표적인 게 유니티랑 언리얼 정도가 있고요. 뭐 나머지는 요새 많이 안 써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인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니티라는 엔진이고요. 요게 저작 도구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료에다가 지원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유니티 엔진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작 도구를 만드는 시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엔진이 이제 유니티 엔진과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언리얼 엔진은 뭐냐면 좀 고퀄리티, 보통 RPG 게임들, 고퀄리티 게임들 보면 다 언리얼 엔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좀 때깔이 굉장히 좋아요. 반면에 유니티는 굉장히 좀 캐주얼한 게임 개발에 좀 많이 적합하고요. 범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퀄리티 자체는 언리얼 엔진이 굉장히 좀 퍼포먼스도 좋고 한데 배우기 쉽고 가장 간단하게 가장 쉽게 많이 지원하는 것들은 유니티예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나중에 상용화 할 때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정책이 약간 무거운 편인데 유니티는 좀 가벼운 편이라서 적은 비용으로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보통 유니티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요. 유니티 엔진에서 좀 많이 익숙해지면 언리얼로 좀 넘어가서 좀 이렇게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유니티는 C#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언리얼 같은 경우는 C++ 언어를 사용해요. 그게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 접했을 때는 유니티가 훨씬 쉽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범용적이다. 언리얼은 약간 FPS 게임이나 RPG 게임에 특화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에셋 스토어라는 게 이게 유니티에 보면 이렇게 에셋 스토어라는 게 가장 큰 무기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뭐 그림 구하기 아니면 소리, 사운드 혹은 뭐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은 어떤 자료 같은 게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히 뭐 여러분들이 뭐 슈팅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비행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갖다 직접 그릴 수는 없잖아요. 혼자서 개발을 할 때요. 근데 유니티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에셋 스토어라는 데가 있어서 서로 그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에셋 같은 거 이렇게 본인이 만든 어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실제 여기서 그 에셋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등록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도 굉장히 싸고요. 무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뭐 구매를 한 게 아니라 무료만 다운 받으러도 충분히 양질의 컨텐츠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수업 때 많이 들어가서 사용을 해볼 거라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오늘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살짝 이제 유니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자, 유니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자, 레고죠. 레고. 그리고 얘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하나의 레고 패키지잖아요. 그렇죠? 자, 얘는 뭐죠? 얘는 레고 블럭이죠. 레고 블럭. 예, 레고 블럭이에요. 레고 블럭. 색깔 좀 바꿔볼까? 아니, 그냥 하죠. 레고 블럭. 얘는 레고 블럭이고요. 그죠? 자, 얘는 뭔가요? 얘는 레고 블럭들이 조합된 하나의 이제 오브젝트들이죠. 보면 레고 블럭 파츠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조합해서 하나의 이런 오브젝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레고 블록을 다 조합해서 만든 하나의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자, 유니티도 장점이 뭐냐면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유니티도 이런 식으로 조립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가장 그 레고 블럭에 해당되는 유니티에서 쓰는 레고 블럭에 해당되는 게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가 조합된 거를 갖다가 유니티에서는 게임 오브젝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들이 모인 거를 하나 씬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나의 그 스타워즈 뭐 그거잖아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걔를 씬이라고 하고요. 이런 씬들이 굉장히 모여서 하나의 이렇게 패키지를 이루어요. 그걸 갖다가 유니티에서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유니티는 레고 블럭에 해당되는 이렇게 컴포넌트를 이렇게 레고 블럭 조립하듯이 딱딱 조립해서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를 구성을 하고요. 이 게임 오브젝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씬을 구성을 하고, 그렇죠? 씬을 구성을 하고 이 씬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해보면 또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공항, 우리 영화 촬영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영화 촬영. 우리는 이제 PD고요. 자, 프로젝트 영화 이름이 뭐 인천 국제공항 라고 좀 붙여보고요. 자, 인천공항을 갔을 때 대표적으로 뭐뭐가 있죠? 장소 중에 입국장 있을 거고, 면세점, 네, 활주로 이렇게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출국장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입국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보안 심사대라고 그래요. 보안 요원이 있을 거고요.
보안 심사대 그 안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야 이렇게 가방 같은 거 검사 이렇게 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면세점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주류 파는 업체가 있을 거고 이 주류 파는 데에서도 또 세분화시키면 거기 매장 직원이 있을 거고 그죠?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어요. 자, 요런 것, 자, 여기 영화 이름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유니티에서 프로젝트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일단 씬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갖다가 유니티에서는 게임 오브젝트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게임 오브젝트들은 자, 유니티에서는 컴포넌트들을 조립해서 자,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게임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하나의 씬을 이루고 이 씬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룬다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앞서서 제가 자, 앞서서 여기 보시면 자, 앞서서 제가 컨텐츠 제작 프로세스는 제안기획, 그 다음에 프로젝트 킥오프,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개발, 알파, 베타, 상용화 과정을 겪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제가 몇 프로 채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30% 정도만 취득을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하는데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들어간 거를 갖다가 하나 집을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거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개발 쪽 프로세스를 타게 되면 괜찮을 건데 채택이 안 되면 헛수고가 되잖아요. 이거 어디 딴 데서 쓸 수도 없고 디자인 공량만 들어가고 비용은 비용대로 개발비에서 나가겠죠. 해서 프로토타이핑에서는 자, 보통 기본 도형은 유니티에서 지원하는 기본 도형만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게 재미가 검증되면 나중에 이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재미를 검증하고 나서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게 되면 비용적으로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항상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실제 작업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제작하지 않고 구현하는 게 올바른 개발 방법이에요.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는 거 먼저 숙지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아까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거 있죠? 컴포넌트요. 이렇게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자, 병렬적인 개발 프로세스에서 프로그래머, 기획자, 아트가 동시에 개발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되게 그 저작도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유니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보면 자 어떻게 개발을 하냐 그러면 자 기획자는 기획자에 맞는 레고 블럭에 해당되는 컴포넌트 아까 유니티에서 컴포넌트라고 했죠. 컴포넌트를 제작을 하게 되고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머 맞는 그 레고 블럭 즉 컴포넌트를 제작을 따로 하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가 맞는 레고 블럭 즉 컴포넌트를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해서 이거를 조립을 해서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병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간이나 퀄리티 상승 효과가 있겠죠. 기간도 많이 줄일 테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니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니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지막 화면은 뭐냐면 실제 유니티를 깔았을 때, 자, 유니티를 설치하고 나서의 이제 화면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음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좀 진행할게요.